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불교 성가 가운데의 무시선가 가사 내용을 보면 어느 때나 선이요 어디나 선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선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교당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교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신앙과 수행에 정진해 온 분 초대했습니다. 강남교당 세산 이희선 교도 나오셨습니다. 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우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교우님. 저는 세사님을 뵈면 제가 강남교당 부교무 시절이 떠오릅니다. 네, 예, 그때 네, 늘 네. 법회 오시면 다정다감하게 우리 부교무들 챙겨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이 네.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에 근무를 하고 계셨어도 네. 항상 스승의 날이면은 꽃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꽃과 함께 예쁜 네. 꽃카드에 네.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꽃말을 다 이렇게 카드를 써서 보냈던 해외에서 보낸 그 따뜻한 손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아이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당시 이제 서타원 박청수 종사님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던 그런 모습들,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마음은 늘 함께 연했던 그런 모습이 이제 막 졸업하고 그 교당 근무를 시작한 부교무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해 보였어요. 아이, 그러셨습니까? 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한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요즘에는 그 동호회, 여러 가지 동호회에 참여해가지고 화우회에서 그림도 그리고 그림 그린 지 한 10년 됐습니다. 예, 화우회. 예, 그림 예. 그리는 사람들의 모임. 네. 그리고 그 얼마 전부터 또 붓글씨를 배우고 있어요. 그 선배 한 분이 붓글씨를 꼭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국선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하고 토요 숲길에라는 산후회에 참여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네.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등산과는 조금 차별화된 네. 그런 모임인 네. 것 같아요. 숲길회. 숲길에는 이제 나이도 이제 7학년이 넘으니까 주로 그 근교에 숲길을, 둘레길을 예. 그래 걷는 그런 겁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대개 걷습니다. 예, 그렇군요. 등산은 이제 조금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숲길을 걷다 보면 산책하면서 명상도 떠오르고 뭐 여러모로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 함께 오래오래가 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다 함께 오래오래. 예, 예. 그 네. 뒷말이 그 숨겨져 있는 뜻이 네. 상상이 되는데요. 네. 오늘 멋진 모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유화를 그리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정말 평소에 그림에 좀 어떤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림에 별로 소질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퇴직하고 나서 저기 동료들이 화우회를 하고 있다면서 그 꼭 들어오라고 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갔더니 그냥 이제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뭐든지 좀 도전해 보시는 어떤 그런 개척 정신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시간이 잘 가고 그게 몰두가 되더라고요. 몰두가. 그림 그리면서 네. 일심 공부가 저절로 네, 되는 일심, 거네요. 네, 네.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전시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욕심이 날 법한데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림 그리기 몇 년 되고 단체전에 출품도 하고 하면서 개인전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주위 분들이 그 개인전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좀 돈이 들고 또 결국 와서 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바쁜 사람이 와서 가까운 친구나 아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그냥 갈 수 없고 하나 사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즐기고 예. 그냥 창조한다는 그런 기쁨을 누릴 뿐이지 네. 개인전까지 하는 거는
사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주중에 바쁘게 보내시고 또 주말 되면 이제 교당 관련해서 법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동호회 활동들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교당에는 이제 단회를 하잖아요. 매번. 단회에서 저희 단은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공식적인 단회 말고 예. 우리 단끼리 늘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전을 읽어가면서 또 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예. 매달 단회를 하는 것도 사실 좀 버거워하는 교도님들 계신데 네. 매주 모여서 단 회원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중간에 좀 서로 힘들어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이제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교도님들은 이제 좀 버거워하지만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금씩 네. 뭐 하니까 그냥 예.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좋아합니다. 이제는.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교도님들로 자주자주 이런 모임들을 갖는 건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중이나 주말을 바쁘게 보내시는 우리 세사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모님, 시타원 이명훈 교도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저를 끔찍히 사랑하지요. 사랑하죠. 네. 우리 물론 서로 그러지만은 자기와 함께 시간을 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늘 불평을 합니다. 사실 젊은 날도 또 이렇게 해외 근무도 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좀 네. 떨어져 있을 때도 네. 있었을 텐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퇴직해서는 좀 함께 있으려나 했는데 네, 바쁘게 지내시니까 그래요. 오늘 또 제가 집에서 11시에 나왔는데 네.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았잖아요. 화창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늘 걱정하는데 오늘은 그런 염려도 없고 이런 날 어디 산에라도 가면 좋은데 또 뭐 일이 생겼구나 이런 학교 이런 모시고 식. 예, 오지 말하자면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남편이 나가기를 바라는 그 부인의 마음보다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따뜻해 보이고 네. 정말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세사님은 학창 시절부터 여러 종교를 접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뭐 네, 천주교, 개신교, 뭐 여러 종교들을 좀 두루두루 접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러다가 원불교를 이제 어떻게 또 만나신 거예요? 네, 그게 다 종교도 그 인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업보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그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군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텐데 군대는 타율적인 생활을 하거든요.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몸에 배고 늘 타율적으로 하니까 윗사람이 하라면 그러니까 퉁수는 불어도 세월은 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 예, 하던 예. 그런 거 습관이 돼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원래 내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안 되면 타율적으로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거는 종교다. 근데 종교가 내가 기독교 성당 다녀보니까 안 맞았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절에 갈까? 절에는 산에 있다. 그래서 그럼 불경이나 외워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왜 했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군청에 다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늘 세수하신 다음에 방에 들어가셔서 꼭 독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하셨어요. 네, 불교 신자하셨던 거예요? 불교 신자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손님이 많이 오는데 손님 오셔도 반드시 독경을 하신 다음에 하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예. 그게 제 머릿속에 뇌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불경이나 외워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게 불경을 외우신 게 아니고 증산교의 그 시천주 그 경을 외우셨던 것 같아요. 예. 맨 끝이
흠치흠치 사바 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경을 외우면서 잡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친구들 만날 때 했더니 어떤 후배가 아, 형 하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책 뒷면에다가 반야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네. 그 맨 뒷장에. 그래서 반야신경을 갖고 다니는데 다른 친구가 그거를 보고 아,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심경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더니 아무개가 써주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여기 가까운 데서 반야신경 공부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자. 예. 토요일 날 4시에 어디로 와라 해서 만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게 원남교당이었어요. 원남교당으로 예, 안내를 했네요. 예. 제가 물리과대학 다녔기 때문에 동숭동에 있고. 아. 근데 그 원남교당에 이제 박정수 교무님이 당시 사직교당 교무님이신데 서울 지역 교당 청년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교당 청년들 몇 명 가지고 안 되니까 연합해서 하나로 하자 해서 서울 지역 청년연합회 그런 이름을 해서 합동법회를 보는데 예. 박정수 교무님이 담임 교무로서 늘 법회를 보셨어요. 아. 그 갔더니 선생님이 그 반야신경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니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당과 인연을 맺게 됐네요. 예, 그 당시 그 반야신경 강의를 직접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신경 뭐 그렇게 그게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그 용어도 고진멸도라든가 원리전도몽상이라든가 한자어가 불생불멸이라든가 많죠. 어려운데 예. 그래도 박정수 교무님께서 이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네. 그래서 그냥 거부감 없이 다녔어요.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또 그 법회 끝난 다음에 단회를 하더라고요. 단회. 근데 그 대학생들의 모임이니까 여학생도 많이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안 다닐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신심이 나기보다는 관찰자로서 저는 종교가 이 인류 역사에 그 커다란 그 영향을 끼친 문화를 창조한 그런 어떤 문화 창조의 주역의 하나다 이런 정도로 종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지만 내 자신이 종교인이 되는 건 좀 거부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예, 바라보는 관찰하는. 네. 그러니까 관찰자였죠. 관찰자. 네. 그러다가 한 6개월 이상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박정수 교무님이 일도 시키시더라고요. 이 양에. 일 시키고 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안 나갈 수 없게 되는 그렇게 네. 됐습니다. 예. 처음 가본 그 원남교당 예, 어떠셨어요? 예, 원남교당 그때 원불교 교당으로서는 새로운 건물이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예. 제가 1969년 원기 54년부터 다녔는데 건물도 깨끗하고 건물이 넓은데 불교라고 해서 저는 또 불교라고 하고 반야신경 공부한다고 하고 네. 해서 불상은 있는 줄 아는데 불상이 없더라고요. 네. 가운데 둥그런 일원상이 있는데 깨끗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예. 예. 뭔가 그동안 여러 종교들을 조금씩 접해봤었는데 좀 새로운 그런 또 신선한 느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 당시 세사님을 그렇게 원불교, 원남교로 인도한 그 교도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 네, 그분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서울 개포동 개포교당의 창립주의 아들일 거예요. 그 가정이면서 네. 개포교당 교도회장을 오래 했지요. 지금도 개포교당 다니고 원산 김재원이라고 네. 대학교 친구인데 네. 지금도 서울 원덕회에서 가끔 보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정말 특별한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원남교당을 청년법회에 다니시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당시 그렇게 좀 관찰자에 머물다가 이제 뭔가 임원도 맡고 그 서타원 박청성 교무님과 더 인연을 깊이 하면서 어떤 주인으로 조금씩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그냥 객관적 관찰자이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타원님께서 이게 임원을 시키셔갖고 임원을 맡으면서 또 그 사직교당에 가끔 갔어요. 제가 초기에는 사직교당에 가는 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원남교당에는 이제 승타원 송영봉 선생님이 계시고 상산 박장식 종사님도 예. 계시고 그런 데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서타원님의 공간을 가지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는 사직교당에 나중에들 이렇게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저는 한 6, 7개월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가 임원 맡으면서 갔더니 거기는 분위기가 가정적이고 아주 또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하고 더 친해지고 말하자면 이너서클에 이제 들어가겠어요. 이너서클 들어가니까 이제 계속 나와졌어요. 예. 네. 교리 공부를 그 당시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자신을 좀 잘 다스려 가지고 제가 원래 모범생이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지금도 모범생이시죠. 그래서 나를 잘 관리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되는데 해서 찾은 것이 이제 종교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세훈이라고 할까? 내 마음을 바로 잡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이런 말을 찾고 그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심경일 때였기 때문에 교존에서 그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솔성여론 같은 걸 보면은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라든가 뭐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한다든가 또는 그 16조 마지막에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딱 나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또 최초 법어도 네. 굉장히 마음에 또 와닿았다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최초 법어가 참 좋더라고요. 최초 법어가 이제 수신회요법, 제가요법, 또 강자약자 진화성요법, 지도인으로서 가치화요법 그 길지 않은 거지만은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수신회요법은 사막 공부가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그렇죠. 이게 사막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말 것이요.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연구도 말이죠. 사리연구라고 하지 않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사실과 허위를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법 참 좋았고 그리고 강자약자 전후 진화상요법 참 좋았어요. 역사상의 모든 분쟁, 전쟁 이런 것이 강자 약자 간의 다툼이거든요. 그렇죠. 강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약자는 무조건 저항하려고 하고 그런데 강자 약자 전후 진화상 요법이 딱 그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런 말씀을 제가 서타원 종사님께도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이 참 좋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회과학을 하면서 지도인으로서 가치화요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죠. 리더십. 그런데 리더십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도인으로서 그 더 많은 지식을 가질 것이라든가 뭐 신용을 잃지 말 것이라든가 차리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든가 지행을 같이 딱 이거 4가지 이거가 오늘날에도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한 그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하니까 마음이 딱 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일찍 이 원불교 교법에 대해서 정말 확고하게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신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정전의 다양한 내용들뿐 아니라 대종경 요음품 내용도 또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다고요. 예, 저는 정전보다는 정전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 교과서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내가 아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깊이를 모르니까 그 당시 초기에는 깊이 공부하기보다는 전체를 일별하는 그런 식의 공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종경을 보면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말씀, 직접 행하신 거 이런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경과 같은 거예요. 바이블. 그러니까 제가 자연히 많이 보게 되고 그 저를 인도한 김재원 원산이 준 포켓 교전을 갖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걸 읽고 그랬어요. 대종경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네. 수행품이나 요원품을 많이 읽었죠. 그렇군요. 정말 그때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열성을 다해서 교전의 그 매력에 빠져들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게 정말 에너지 넘치는 그런 대학 시절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보내셨는데, 그렇게 청년 법회 보고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화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봉사도 많이 다니셨다고요? 네. 그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그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제 벌써 오래됐죠. 제가 50년 때 이제 50년. 되니까 예. 오래됐는데 대학생이 한 100명 이렇게 모여진 그 법회 때 모이는 그런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활발하고 다양성이 있고 여학생도 있고 그래서 또 서타원님이 야외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야외 야외로. 법회를 많이 예. 봤어요. 야외 법회. 예. 특히 많이 간 게 그 경기도 장흥에 있는 그 팔타원님 그 별장과 그 고아원이 있는데 여기 가면 그 넓은 터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개천이 큰 게 있고 그래서 개천변에서 좌선도 하고 독경 기도 또 회화 이런 걸 하는 참 좋았어요. 개천변에서 물장구 치고 논 게 아니라 예. 개천변에서 아니, 연구를 하고 물에서 놀기도 하고 또 배구 같은 것도 하고 했지만 그런 거를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수양 공부를 그냥 제대로 하셨네요. 그래서 몇 개월에 한 번씩 거기 갔어요. 대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대학생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늘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억나는 게 또 사직교당 근처에 서울맹학교라고 있잖아요. 서사원님이 어떤 기획 인연으로 해서 맹인교화를 시작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맹학교 찾아가서 맹인들을 위해서 교전을 읽어주고 또 그 명작, 세계 명작 같은 것도 읽고 하는 그런 일을 저희 대학생들이 가서 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몇몇 학생들. 그러다가 이제 정전도 편찬을 했죠. 점자로. 정전과 성가. 1973년일 거예요. 원불교 점자 정전이 나온 건 그때 저희들이 했으니까 그건 역사적 사건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가 해마다 연말에 전방 위문을 갔어요. 저희들이 전방 위문을 가기 위해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한 20명, 30명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해서 또 열심히 연습했죠. 가야 되니까. 같이 연습하는 것도 같은 공부가 되고 과정에서 좋잖아요. 또 서로 화합도 하고. 그 해마다 성가 전방 위문 갔던 거가 굉장히 그 강원도 화천 뭐 이런 데로 갔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강원도 화천도 가고 문산도 가고 문산에는 또 서타원님이 육군사관학교 교화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가 저희들 이제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사관학교 졸업하고 전방 문산에 25사단 이제 소대장으로 갔어요. 거기도 갔었죠. 아주 그 생도 교화도 하시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기억 남는 거 하나가 대학생들이 여름에 총부에서 수련을 했어요. 대학생 청년 그때 가서 하섬에도 가고 그 당시에 이제 교화부장이 한산 이은석 교무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사막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아주 좋았어요. 또 교리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 것이 좋았고 전국 대학생들이 모인 데에서 우리가 서울 대표로 갔던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대학생 시절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50년 세월이 지났지만 뭐 네. 그때를 생각하면 주마등같이 또 예, 선하게 그렇습니다. 떠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세사님의 그 마음을 움직였던 뭐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세사님 생각하기에 정말 반야심경 공부하러 우연히 가게 됐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어떤 원동력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또 하나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랑교당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관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진짜 원불교가 되느냐, 그 계기가 예. 하나 있어요. 예. 종로교당에서, 그 당시에 종로교당에서 교리 강습이 있다고 그래요. 저녁에 있으니까 가보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녁에 갔는데, 그 강습하시는 선생님이 각산 신도영 교무님, 그 당시에 동산선원 교무부장님이시라고 그러셨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 강의가 아주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은 이게 단에 올라오셔서 이게 인사하시는 자체가 예.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정성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원불교 교무님의 저울법은 저렇구나. 다 아주 정중하게. 아주 그 정성이 들여서 그러더니 내용도 아주 좋으셔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셔요. 원불교 그러니까 교리를. 원불교단 예. 이제 그러니까 불교자가 들어가니까 혹시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게 좋고, 근데 생각나는 게 정신수양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예. 선이라는 것은 일심을 모으는 거다. 선자가 한자로 볼수 옆에 하나단을 쓴 거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는 거다. 곧 일심을 하는 거다. 예. 일심은 곧 자기 마음을 보는 거고 진리를 보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려면 이순신 장군의 서해 어룡동 맹산 초목지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해 바다에 그 맹서를 했더니 물고기가 움직이고 산천에 맹세를 했더니 산천 초목이 맹산 초목지 초목도 다 알더라. 그 아주 눈물 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또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날은 사리 연구를 하시는데 사리 연구 뭐 또 여러 가지 설명 하셨는데 다는 지금 생각 안 나고. 사리 연구는 다른 게 아니다. 나를 알고 남을 알고 때를 아는 거다. 네. 그게 사리 연구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어르신 말씀이에요. 나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남을 알기는 또 어렵잖아요. 남이라는 게 상대방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그렇죠. 경물치지하는 그거를 예, 말씀하시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고 때를 안다는 건 때를 제대로 알면 모든 일이 성사되는 거잖아요. 그 시중이라고 하죠. 네. 그 말씀을 하셔서 야 이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원불교를 열심히 다니게 정말 됐습니다.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더 놀라운 것이요. 정말 50년 전에 맞들었던 법문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셨어요. 예, 그 마음으로 지금 계속 잊지 않고 살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정말 우리 세사님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당히 네. 그 젊은 시절에 감동적이었던 네, 정말 청년 시절에 원불교에 확실하게 발을 딛고 신근이 되는 이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회의 어떤 그런 법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세사님 이렇게 신앙생활 또 원불교 교도로 쭉 활동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세사님이 본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 어떤 분이셨나요? 그러시죠. 저기 이제
제 박정수 교무님 뭐 한마디로 이렇게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분은 저의 신앙의 뿌리를 잡아주신 분이죠.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에 대해서 항상 객관적인 관찰자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확실하게 잡아주셔서 이제 원불교 신자가 되게 한 그런 분이죠. 서타원님은 참 그 재능도 많으시고 인간적 매력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그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상당히 엄격하시면서도 또 사랑도 많으시고 또 정중하시면서도 애교도 있으시고 그 모든 사람을 끄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을 이게 빨리 파악해. 사람의 능력이나 특성, 네. 저 사람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잘 이렇게 불공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 아주 훌륭한 교화자로서 훌륭한 장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네. 서타원 박정수 종사님이 뭐 세계 곳곳에 활동한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인간적이고 정말 네. 세심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새로운데요. 네. 이분의 그런 법문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늘 항상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잠깐 불공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예. 서타원님은 참 그 설법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남교당 그 이제 이룩하신 거 다 그 힘이시겠지만은 잘하시는 분인데 설법 내용 중에서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없지만 선생님은 참 불공을 잘하시는 분이다. 예. 사실불공과 진리불공을 잘하시는 분이다. 선생님은 늘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그 기도를 하시고 기도해서 병이 나실 정도로 그렇게 절실하게 그러니까 일백골절이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사무치는 그런 예. 기도를 하시는 분인 걸 알았고 또 가까이 뵈면서 사실불공을 잘 하셔요. 사실불공이라는 거는 결국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한다는 거는 그 동포은이에요. 네. 네? 사람이란 게 동포잖아요. 예. 결국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을 필요한 때 잘 이렇게 활용하는 힘, 이거는 평상시에 있어서의 불공의 힘이었죠. 근데 뭐 누구의 힘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리미리 예. 다 이렇게 심어 놔야 되는 건데 네. 그분은 그런 걸 참 잘 하시고 예. 모든 분들한테 불공을 잘 하셨기 때문에 후일에 55개국에 이렇게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할 때 고비마다 다 도와주시는 분이 나타나는 이런 게 예. 다 그런 동포은에 대한 불공을 잘 하고 그 은혜를 입으시면서 제자들한테 보여준 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정말 청년 시절을 멋지게 보내시면서 함께 공부를 하시고 결혼하신 후에도 이런 가정을 이루셨어요. 네. 예. 또 가족들 예.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자랑 좀 네,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제가 결혼해서 저희 처가 그 같이 원불교에 다니게 됐었죠. 시타원 네, 이명은 교도님이세요. 네, 네, 예, 네, 지금 강남교당 교도님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딱 종교는 없었지만 우리 처가는 기독교적인 집안입니다. 예. 물론 원래 그당 결혼 당시에는 불교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저희 장인 장모께서 불교에 가까우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처가는 큰 처남 댁이 소망교회를 다니시면서 뭐 권사까지 됐기 때문에 처가는 완전히 기독교로 확실하게 바뀌셨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저로 인해서 원불교도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확실하게 원불교도가 됐고, 결혼하니까 이제 자녀가 생기니까 자녀도 자연히 저를 따라서 원불교 다녔고, 교무님 아시다시피 강남교당 이제 저기 초등학교 6년회부터 학생회 청년회까지 다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네, 형진교우를 비롯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가족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제 저 때문에 원불교를 아시고 네. 나중에 계기가 돼서 원불교에 나가셨지만, 서천교당에 나가셨지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또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제 동생들도 인도를 하셨고, 네. 또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제가 8남매 장남이거든요. 서울에 동생들을 한때 결혼 초에 데리고 있었는데 그 이제 여동생 둘이 원남교당에 나가게 됐죠. 원남교당 학생회 나가다가 이제 청년회까지 나가고, 그래서 동생 하나는 지금도 열심히 원불교 생활하고 대전에서 금년에 법사위 받았어요. 항마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매제는 매제는 그 대전 충남교구 교우회 의장으로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자녀분이 정말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알뜰한 교도로 또 청년 교도로 또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해외에 있으면서도 지금 또 이렇게 교당 생활하고 있어서 든든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남매를 뒀는데 아들도 청년 시절, 근데 군대 가기 시절까지는 그 강남교당 열심히 다녔어요. 그다음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복학해서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하니까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잘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 하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 외국 유학 갔다가 오고 그런 사이에 교가 좀 멀어져 갖고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바쁘니까 교당에 뭐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가죠. 그 이제 휴명 교도가 됐고, 뿌리는 물론 원불교지만 딸은 아주 열심히 해요.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시민선방을 다녀가지고 시민선방에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무 원불교적이에요. 너무 모든 걸 다. 그래서 지금 동경에 와세다 대학에서 그 국제학부 교수로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원불교에 매여가지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원불교 또 소중한 우리 인연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정말 원불교 이런 가족으로 함께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좀 남들과 달리 좀 특별한 어떤 목표, 삶의 목표나 또 원칙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특히 대종사님께서도 요음품 아마 40장인가 그래서 대중 가운데 처하여 올해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 성공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평범한 것이 좋다. 그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고,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교법에 따라서 생활하고 어떤 그 범과 이런 걸 안 하고 자리이타로서 나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남을 일이 잘 안 된 경우에도 나름을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대종사님께서 위대하신 분의 하나인데 최초법의 제1조에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종사님이 공부도 많이 안 하신 서당 좀 다니신 분이 어떻게 그러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모든 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전자 시대가 됐잖아요. 이거 스마트폰.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할 줄 모르는 노인도 많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컴퓨터라든가 잘 사용 못 하잖아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활용할 게 많은데 예. 대종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라. 지금에는 그런 거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기도 하고 잘 활용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네. 대종사님 교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원불교의 교법대로 그 정신대로 네. 살려고 일생을 정말 꾸준히 정성을 다해온 그런 세사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세사님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또 늘 표준 갖고 있는 또 대산종사님 법문이 또 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청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이죠. 청부에 그 저기 대학생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갔는데 그걸 이렇게 조그만 대산종사님께서 그런 걸 잘 하셨잖아요. 이런 조그만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붓글씨로 쓰셔가지고 네. 거기에 여유 여진 심사원료 음조 음덕이라고 써주신 게 있어요. 예, 좀 풀어주세요. 예. 대공심 대공심 그런 것도 있고 여유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러긴 해요. 근데 여유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그런 노력하고 여유가 있어야 여진이 있다. 그런 말씀. 심사원료. 깊이 생각하고 멀리 이게 염려를 하라. 이것도 말하자면 사리연구죠. 심사원료. 사리연구를 하면서 살아라 그 말인데 사람들이 흔히 눈앞에 닥치는 거 앞에 있는 현상 가지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멀리 깊이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멀리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삶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표준으로 삼고 또 음조 음덕 내가 음조를 해야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야 그 덕이 나타나는 거다.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간단한 말씀이지만 표준으로 네. 삼고 제가 표준으로 삼는 말씀이 많은데 제가 교의품에 보면은 그 너희 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할 것이냐 그렇게 대종사님이 물으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여러 가지로 하니까 다 그럴듯한 말이다 하시면서 원불교는 이제 마음 작용하는 마음 활용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를 사용하고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고 어떤 모든 환경을 도에 맞게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가 늘 기억에 남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네. 잘 모든 것을 환경을 이렇게 위축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남의 탓을 돌리지 말고 내가 잘 활용하고 내가 조금 만약에 재주가 있다면 그걸 잘 활용하고 나에게 또 뭐가 약간의 물질이나 이런 게 있다면 나 혼자 쓰지 말고 활용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사실 이렇게 수많은 법문을 접하고 법회를 보고 강연을 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세사님처럼 그 법문 구절구절을 그냥 가슴에 꼭 담고 그대로 이렇게 해보려는 거를 꾸준히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세사님이 상시일기라든가 일기를 또 그렇게 꾸준히 쓰고 계시다. 그것이 좀 밑받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일기 쓰는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상시일기 법에 우리 대종사님이 내주신 상시일기법에 의한 상시일기는 사실은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교화단 마음공부 일기 그 책자로서는 한동안 썼어요. 아마 강남교당에서 그 책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동안 썼는데 요새는 잘 안 쓰고 그 대신 정기일기 이게 일기는 매일 쓰고 있죠. 그건 여러 해 동안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정기일기를 쓰면 말하자면 정기일기에서 이제 감각 감상이나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을 쓰는 거잖아요. 그걸 쓰면서 좀 자기가
그 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 교법에 중요한 것이 상시 응용 주의사항에 보면은 그게 이제 상시 응용 주의사항 제6조에 보면은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처리권을 생각해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대조할 것이라 네.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수행품인가요? 인도품인가? 보면은 제자가 그걸 묻죠. 저는 늘 이렇게 민첩하지 못하는데 처신이 밀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물으니까 일을 당하기 전에는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당해서는 잘 취소하고 또 지낸 다음에는 잘 그 반조화를 예. 하라. 예. 그리고 남의 일이라도 잘 이렇게 반조하면은 네가 이게 밝아지고 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 말.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예. 이게 대조하려는 생활을 하죠. 네. 그리고 제가 나폴레옹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 나폴레옹의 전기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나는 항상 노동하고 있다. 그리고 늘 생각한다. 내가 어떤 일에 부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즉시에 처리해버리는 것은 내가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에 있어서의 명상과 반성의 결과인 것이다. 예. 다른 사람들이 예상조차 할 수 없던 돌발사에 대해서 내가 즉시에 처리해버리는 것은 내가 천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에 명상과 반성의 결과인 것이다. 이런 걸 제가 학교 때부터 머릿속에 넣고 있었어요. 근데 대종사님 교법 예. 보면 바로 딱 맞아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네. 제1조 예.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을 취소하기를 주어야 할 네. 것이요. 딱 들어있고 6조 뭐 다 그렇고 2조도 미리 연마하라고 모든 일에 연마하라. 네. 그대로만 하면 아무리 무식한 학력이 공부가 없는 사람이라도 밝아지겠다. 이거 네. 최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도저히 못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의 그 석학들이 일생을 통해서 연구한 것들을 우리 교법과 연결을 시키면서 지금 확고하게 우리 법에 대해서 더 신심을 일으키고 좀 굳건해지는 어떤 그런 기회를 삼으셨다는 내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다음 시간이 또 기대됩니다. 우리 세사님과 다음 시간 또 네. 구체적인 네.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강남교당 세산 이희선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